심장. 오늘 배울 게 순환인데, 순환. 이 순환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돌고 도는 걸 순환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 몸에서 뭐가 돌고 있냐? 피가 돌고 있지. 피가 돌고 있어. 그래서 피가 온몸 전체를 돌고 도는 것을 혈액이 순환한다. 혈액순환이 일어난다. 크게는 그냥 순환이 일어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건 그 피를 순환시킬 때 가장 중요한 기관, 몸속의 기관이 여기 있는 심장이라는 거지. 심장이 없으면 순환이 일어나지 않겠지?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피를 밀어주는 거야. 피를 강하게 꾹 밀어주면은 온몸으로 촥 갑니다. 그래서 온몸을 가서 줄 거 주고 가져올 거 가져와서 다시 심장으로 모여. 또 심장이 쭉 짜주면 다시 이제 폐로 가서 또 산소를 잔뜩 가지고 또 다시 심장으로 모여. 그 산소가 풍부한 그 혈액을 다시 온몸으로 촥 보내줍니다. 또 산소를 다 뿌려주고 나서 다시 산소 없이 돌아오면 다시 또 촥 해서 또 폐로 또 보내. 돌고 도는 거야. 자, 이렇게 폐를 중심으로 도는 순환이 하나 있고요. 온몸을 도는 순환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심장에서는 그래서 폐로 보내주는 부분이 있고 온몸으로 보내주는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심장에는 부분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래요. 심장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위에 부분을 방이라고 합니다. 위에 부분을 방이라고 하고요. 아랫부분을 실이라고 합니다. 좋아. 왜? 방금 하려고 했어. 그럼 까먹고 있었어? 네. 어떻게 나의 수업을, 우리 수업을 까먹을 수 있어? 수업만 잘하면 진짜. 앉아. 교재 있지? 네. 꺼내. 기다리다가 먼저 하자. 그랬었어. 우리 22쪽 오늘 순환 배울 차례거든? 순환 배울 차례예요. 일단 이거를 먼저 쓸까? 쓰고 이따 깎자. 수업 먼저 듣자. 자, 할게요. 자, 심장에서 피를 밀어줘서 온몸으로 피가 돌게 만드는 것을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때 피를 돌게 만드는 기관 되게 중요한 기관이 심장인데, 심장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위에 부분을 방이라고 하고 아래 부분을 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실, 그죠? 네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심장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심장을 이렇게 품고 있는 느낌에서 품고 있는 느낌에서, 자, 선생님 기준으로 이쪽이 왼쪽이지. 심장 기준으로 이쪽이 왼쪽이야.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쪽이 왼쪽, 좌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오른쪽, 우가 됩니다. 내가 쳐다봐서는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품고 있는 입장에서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인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심장의 방, 우심방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이쪽은 왼쪽에 있는 좌에 있는 심장의 방, 좌심방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아래쪽은 심실이라고 하잖아. 오른쪽에 있는 심장의 방, 우심실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이쪽은 좌심실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심장의 실, 좌심실. 심방과 심실이 있다는 거.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지워주고, 이것도 지워주고 시작할게요. 자, 미리 말하지만 이 심방의 기능은 자기한테 모인 피를, 피가 모이면 심방은 이 피를 심실로 이렇게 내려주는 기능만을 합니다. 심방은 밑으로 심실로 피를 쭉 내려주는 기능만 해. 바로 아래에 있는 심실로만 내려주니까 그다지 힘이 셀 필요가 없지. 약하게 쑥 밀어주는 기능만 합니다. 좌심방도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모인 피를
아래로만 쭉 밀어주는 기능만 하게 됩니다. 자, 자신방에 모인 피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는, 아래 내려주는 기능만을 한다든가, 피를 내려주는 기능만을 합니다. 그래서 심방은 그다지 센 힘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로만 내려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심실과 좌심실이 이제 온몸으로 피를 뿌려주는 부분이 좌심실. 그리고 폐가 있는 부분으로 이 피를 뿌려주는 부분이 우심실인 겁니다. 어쨌든 심장 기준에서 폐로 보내주거나 온몸으로 보내야 하니까 훨씬 아까 심방보다는 훨씬 센 힘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서 그래서 근육이 많이 발달돼 있어. 심실이 심방보다는 훨씬 더 센 근육으로, 더 강한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온몸으로 보내주는 게 좌심실이기 때문에 좌심실은 더 강력한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어디로 보내주는지를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좌심실은 온몸으로 뿌려주니까 여기 요 구멍을 통해서 이제 온몸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온몸이야. 아래쪽에다 온몸을 그릴게요. 온몸을 이렇게 모식적으로 여기다 표현할게요. 온몸에는 세포들이 존재하잖아. 온몸에 세포들이 있고 세포들한테 피를 공급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요 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 혈관에는 지금 빨간색 피라는 건 산소가 굉장히 풍부한 피입니다. 산소가 많이 있는 풍부한 피를 갖다가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뿌려줍니다. 온몸으로 쫙 뿌려주면서 온몸의 조직세포들, 온몸의 세포들을 지나고 온몸의 세포를 지나면서 온몸의 세포한테 산소를 다 공급할 거 아니야? 세포들한테 산소를 쫙 공급하고 나면은 이 산소가 다 사라지겠지. 산소가 사라지면 피의 색깔이 바뀝니다. 보이나? 자, 이 팔에 보면은 파란색 피가 보이나요? 보이죠? 그게 지금 피의, 이 파란색 피입니다. 근데 우리 붉은색 피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피가 막 상처 나면 붉은색 피 막 나오죠? 입술에 나오잖아요. 입술도 붉은색 피 나오죠? 근데 붉은색 피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붉은색 피는 산소가 풍부한 피구나. 파란색 피는 산소가 풍부하지 않은 피구나 생각하면 돼요. 산소가 풍부하지 않은 피는 온몸을 지나고 나서 산소를 다 뿌려주고 나서 이게 돌아가요. 다시 심장 쪽으로. 이 파란 혈관이 뭐냐면 여기 다 이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관들이 파랗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심장으로 가는 거야. 파란색 피는 다시 심장으로 가는 거야. 자, 심장으로 가려고 하는 피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모여서 파란색 피로 모여서 심장으로 가게 되겠죠. 자, 심장으로 가는 건 어디로 가냐? 자, 이렇게 해서 어딜 따라가냐면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혈액은 우심방으로 들어가요. 우심방으로. 자, 이 혈액은 이렇게 가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심방. 그래서 우심방에서는 처음부터 파란색 피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렸던 거예요. 자, 파란색 피는 산소가 별로 없는 피죠. 산소가 별로 없는 피가 여길 따라서 쭉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산소가 없는 피. 자, 산소가 없는 피가 가서 우심방에서는 우심실로 이렇게 피를 내려주겠죠? 우심실에도 파란 피가 보이죠? 우심실에 파란 피가 보여. 이 파란 피가 모인 걸 온몸으로 뿌려주면 큰일 나겠죠? 온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파란 피를 무슨 피로 바꿔야 돼? 다시 빨간 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우심실에는 다시 빨간 피로 바꾸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주는? 바로 폐입니다. 여기 폐가 있어. 폐로 이 피를 보내서 다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혈관을 그릴게. 책인이 그림은 좀 달라요. 이렇게 혈관을 그려서 폐로 이렇게 혈액이 가는 거죠. 폐를 지나면서 자, 파란색 피가 파란색이었던 피가 폐를 지나면서 다시 빨간색의 피로 바뀌게 됩니다. 왜 빨간색 피로 바뀌냐면은 산소를 공급받았을 테니까. 그죠?
이 빨간색 피로 바뀐 녀석이 다시 여기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빨간색 피로 바뀌어서 이쪽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가 좌심실로 내려가서 또 온몸으로 이렇게 뿌려줘서 또 산소를 공급을 하고 온몸을 지나면 다시 파란 피로 바뀌어 돌아오면은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와서 다시 산소를 공급받아서 다시 또 온몸으로 뿌려주고 이렇게 돌고 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심장의 구조와 심장에서 피가 도는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환이라고 말을 하고요. 순환이라고 말을 하고, 자, 순환은 두 종류가 있는데, 봐봐. 우심실을 기준으로 1번 기준으로 1번에서 뿌려준 피가 2번 혈관을 지나죠. 2번 혈관을 지나서 폐를 지나서 3번 혈관을 따라서 다시 4번 좌심방으로 돌아오죠. 보여요?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2번과 3번 혈관을 지나서 4번 다시 심장으로 돌아왔죠.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심장으로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순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1, 2, 3, 4는 어디를 가는 순환이야? 폐로 가는 순환이죠. 1번의 순환을 뭐라고 하면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폐순환. 심장을 기준으로 폐만 가니까 되게 조그맣게 돌려, 조그맣게 도니까 이거를 작은 순환, 그래서 다른 말로 소순환, 작은 순환, 소순환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순환은 이렇게 생겼어요. 소순환은, 자, 좌심실을 이제 4 했으니까 5라고 할게요. 5에서 출발한, 4에서 5로 내려주겠죠? 5에서 출발한 빨간색 피가 6번 혈관을 지나서 온몸을 지난 다음에 7번 혈관을 따라서 다시 8번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5, 6, 7, 8. 5번에서 6번, 7번, 8번으로 향하는 이러한 순환을 두 번째 순환이라고 하고요. 온몸으로 가는 순환이기 때문에 온몸순환이라고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온몸순환. 온몸으로 가는 순환, 온몸순환이라고 하고요. 온몸은 이제 크게 도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대순환. 또 다른 말로는 몸으로 가는 거, 몸체자 써서 또 다른 말로 체순환이라고 해요. 체순환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여러 가지 말로 불러줘. 다 같은 말이에요. 체순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반을 딱 자르면 신기하게도 오른쪽은 전부 다 빨간 피, 왼쪽은 전부 다 파란 피인 것도 확인이 되죠. 반을 딱 자르면은, 자, 우리 몸 반 자르면 반은 빨간 피, 반은 파란 피란 뜻은 아니야. 이 그림상에서 빨간 피와 파란 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왕 말 나온 김에 6번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이름들을 이제 배울 건데, 동맥과 정맥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배워볼게요. 동맥과 정맥. 자, 결론부터 말하면 심장을 기준으로 나갈 때 지나는 혈관은 모두 동맥입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다 동맥이에요. 그래서 동맥을 체크해보면은 심장에 나가는 거 6번, 요거 동맥이지. 동맥입니다. 또 여기서 1번에서 나가는 2번, 요거 동맥이지. 6번과 2번이 동맥입니다. 맞죠? 심장에서 나가니까 2번 동맥이고요. 이거 6번 동맥입니다. 심장에서 바로 나가고 있는 혈관 동맥이에요. 자, 동맥의 이름을 볼 건데 반대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다면 이게 정맥입니다. 들어가는 혈관이 정맥이에요. 정리하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정맥입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 여기 7번 정맥입니다. 7번 정맥. 그 다음에 여기 3번도 정맥이죠.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3번도 정맥입니다. 자, 동맥과 정맥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누가 동맥이고 누가 정맥인지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번의 이름. 여기 찾아. 6번부터 할게요. 6번 혈관의 이름 볼게요. 6번 혈관은 동맥이죠.
6번은 동맥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 동맥이지 6번은? 요거? 온몸으로 가죠. 크게 도는 동맥. 그래서 이름이 그 유명한 대동맥. 6번이 바로 대동맥이죠. 저거 찢어지거나 하면 죽는다는 게 그겁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압력이 팍 걸리거든요. 굉장히 많은 피가 쫙 뿜어지는데 그게 많이 찢어진다. 피가 이제 엄청 철철 넘칠 거 아니야.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온몸으로 못 가니까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대동맥 굉장히 유명한 대동맥이죠. 대동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동맥에서 나가기 6번이고 또 요 2번도 동맥이죠. 2번도 동맥인데 2번은 어디로 가는 동맥이야? 폐로 가는 동맥이죠. 2번은 폐로 가는 동맥이니까 이름이 폐동맥이에요. 자, 6번과 이름입니다.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대동맥, 폐동맥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자, 정맥도 볼게요. 정맥. 7번 정맥. 이 7번 정맥은 온몸을 돌고 돌아온 정맥이죠. 그래서 이름하여 대정맥입니다. 온몸을 돌고 돌아온 정맥, 대정맥. 크게 돌고 돌아온 정맥, 대정맥이 되는 거고요. 3번 정맥은요. 폐에서 온 정맥이죠. 요 폐정맥입니다. 오케이. 이름이 폐정맥이야. 폐정맥입니다. 각각의 동맥과 정맥에 흐르는 혈액을 지금부터 정리할 거예요. 혈액. 자, 혈액도 이름이 있는데 혈액 중에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있고요. 산소가 별로 없는 혈액이 있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름이 동맥혈이야. 동맥에 흐르는 피라서 동맥혈이 아니라 그냥 산소가 풍부한 피를 동맥혈이라 부릅니다. 산소가 풍부한 피를 동맥혈이라 불러줘. 산소가 없는 피를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 정맥혈이라고 불러줍니다.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정맥은 혈관의 이름이고요. 동맥혈, 정맥혈은 피의 이름이야. 피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봐봐. 대동맥에는 빨간 피 흐르죠. 대동맥에는 빨간 피 흐르니까 무슨 혈이 흘러? 동맥혈이 흐릅니다. 하지만 폐동맥에는 폐동맥에는 이거 2번. 폐동맥에는 파란 피 흘러요. 정맥혈이 흐릅니다.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흘러요. 폐동맥 자체가 폐로 보내주는 혈액이잖아. 왜? 산소 가져오라고 보내는 피니까 산소가 없는 피겠죠. 산소가 없는 피를 폐로 보내야 되니까 당연히 정맥혈이 흘러야만 합니다. 자, 대정맥 어때? 대정맥이죠. 대정맥은 당연히 정맥혈이 흐르죠. 정맥이니까 정맥혈이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같지는 않죠. 대정맥은 정맥혈이 흐르는데요. 폐정맥이죠. 폐정맥은 또 무슨 혈이 흘러요? 동맥혈이 흐르죠.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릅니다. 정리할 건 정맥에도 동맥혈이 흐를 수 있고요. 동맥에도 정맥혈이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맥에 흐르는 피가 동맥혈이에요. 그러면 안 돼. 동맥, 정맥은 따로 심장 기준으로 정한 녀석이고요. 거기 흐르는 피는 산소가 있냐 없냐, 산소의 유무를 가지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번에 나온 요 기준들을 먼저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나온 심장의 구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심장의 구조. 자, 심장은 폐 사이에 있는 주먹만한 크기의 기관. 밑줄자 주먹만하다. 심장이 자기 주먹만 하대요. 자기 주먹만 하대요. 이만하대요. 주먹만한 기관으로서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다. 아까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강한 압력으로 이렇게 피를 꽉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강한 압력으로 피를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판막이라는 게 보이는데 판막을 먼저 설명할게요. 판막. 쌤이 그림상으로 이렇게 화살표, 이런 식으로 그린 거 있죠. 이거 색깔 좀 뺄게요. 이렇게 그린 게 판막이에요. 이 판막의 기능이 뭐냐면요. 자,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피를 내려보냈죠. 우심실은 강하게 수축하면서 이 피를 어디로 보내야 돼? 폐로 보내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심실이 수축을 쫙 했는데 피가
피가 거꾸로 올라가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래서 피가 내려올 수는 있지만 얘가 쫙 수축할 때는 얘가 어떻게 닫혀? 다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둥 닫혀버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열렸다가 피가 거꾸로 올라 그러면 이렇게 둥 닫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올라갈 수는 없게 만드는 장치. 그게 판막이라는 장치야. 피가 거꾸로 가는 걸 막아주는 장치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다가 이렇게 귀를 대면 무슨 소리 들려요? 두근, 두근, 그죠? 두근두근이라고 말하잖아. 이렇게 뚝, 이 소리가 판막이 닫히는 소리야. 뚝. 심실이 쫙 쑥 할 때 판막이 뚝 닫힐 거 아니야? 세게 다쳐서 그래. 판막이 세게 뚝 닫히니 그 소리가 뚝. 얼마나 세게 다쳐. 그 소리가 심장이 뛰는 소리입니다. 피가 쭉 나가는데 소리가 나? 피가 갈 때는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야? 근데 피가 쭉 여기로 쭉 나갈 때 여기 판막이 툭 닫힐 거 아니야? 닫히는 소리가 툭. 소리가 툭. 두 번째는 두근. 그죠? 그건 뭐냐면 여기 심실에서는 피를 쭉 밀었을 거 아니야? 밀었던 녀석이 이제 봐봐. 여기서 민 피가 위로 올라가잖아. 중력에 의해서 거꾸로 내려올 수도 있냐? 내려올 수 있지. 거꾸로 가려고 그랬을 때 여기도 판막이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있어. 판막이. 여기 판막이 있어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다시 거꾸로 돌아오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딱 막혀버립니다. 이게 딱 막혀버려. 처음에 쫙 짜주면 얘가 쭉 막히죠. 쭉 거꾸로 올라가면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쭉 막히는 거. 툭근 느껴져? 이게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두 개가 같이 닫히죠. 툭 또는 두둑 이렇게 닫히고 쭉 밀었다가 끈. 이게 심장 박동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건 심장이 뛰는 소리는 뭐가 닫히는 소리다? 판막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여기도 판막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2000판, 3000판 이 판막의 이름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다 판막이구나. 피가 거꾸로 다시 오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 필요한 거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방 볼게요. 심방의 정의.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심방은 온몸을 돌고 들어온 피를 받아들이는 곳이고, 좌심방은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은 피를 받아들이는 곳이니까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무슨 혈관과 연결되어 있어? 7번 또는 3번과 연결되어 있죠. 7번과 3번은 무슨 혈관이야? 정맥이죠?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좌심방은 어떻게 됐다? 좌심방은 여기죠. 좌심방은 폐를 지나온 산소가 많은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 들어오는 곳이다. 맞죠? 이거만 읽을 수 있으면 충분히 됩니다. 다시 좌심방은 폐를 지나온 산소가 많은 혈액이 3번 폐정맥을 따라 들어오는 곳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우심방이라는 녀석은 온몸을 지나온 산소가 적은 혈액이 7번 혈관, 어떤 대정맥이죠? 대정맥을 따라서 대정맥을 통해 들어온 곳이 우심방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심방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심실의 정의입니다. 심실은 피를 이번엔 내보내는 곳이죠. 심실은 피를 이렇게 내보내는 곳입니다. 심실은 피를 내보내는 곳이에요. 심실이 강하게 피를 쫙 내보내는 곳으로서 어디랑 연결된다? 혈관 6번과 2번과 연결되어 있죠? 6번, 2번은 뭐야? 동맥이죠?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써져 있고요. 이 심실이라는 녀석은 심방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근육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실은 심방보다 훨씬 두껍고 근육도 발달되어 있다.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죠? 심방은 그냥 아래로만 쭉 내려주면 되지만 심실은 폐 또는 온몸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세야 한다. 그렇죠? 훨씬 더 힘이 세야 하기 때문에 근육이 더 발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좌심실. 이부터 볼게요. 좌심실은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라고 써있고요. 우심실은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혈액을 보내주는 곳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준다고 써져 있네요. 됐죠? 오케이. 심장박동은 이제 심방과 심실이. 심방이 쭉 수축하면은 피가 내려오죠. 이때는 소리 안 납니다. 안 나지만 심실이 쫙 수축할 때 얘가 툭 다치면 툭 하면서 피가 쭉 나가다가 역류하려 치면 이게 툭 다쳐버리죠. 그래서 두근 소리가 그래서 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장박동이라고 한다. 심장이 수축과 이완. 얘가 수축할 때는 얘가 이완하고요. 얘가 수축할 때는 얘가 받아들이니까 이완합니다. 이완은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걸 말하고요. 수축하는 건 짜주는 걸 말하죠. 심방이 수축하면 얘는 받아야 되니까 이완하고요. 심실이 쫙 수축할 동안 얘는 또 피를 또 받아들이니까 이완해서 또 다른 피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축 이완이라는 표현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 됐고요. 쌤이 그림 잠깐 보여줄게요. 쌤이 지금 그린 그림하고 책에 나온 그림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 그림은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보이는데 책에 있는 그림들은 뭐랄까 좀 실질적인 그림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일단 기본 그림을 먼저 그려서 알려준 거예요. 그냥 책에 나온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곧 나올 겁니다. 곧 나올 겁니다. 곧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자, 좀 비교해봐봐.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자, 이게 우심방. 여기 우심방 여기 있고요. 여기에 말하는 거야. 우심실, 좌심방이에요. 좌심방 여기. 좌심방. 그 다음에 우심실 여기. 좌심실 여기입니다. 이게 근육이야, 근육. 훨씬 엄청 두꺼워, 근육. 이게 근육 봐봐. 근육 엄청 두껍죠? 근데 심방은 근육이 얇죠? 근데 심실은 근육이 엄청 두꺼운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에서는 심실로 이렇게 피를 내려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통로 보이죠? 내려갈 수 있는 구조인데, 심실에서는 온몸으로 했죠. 선생님은 이렇게 피가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온몸으로 할 때 얘가 피를 쫙 짜주면, 봐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온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심장에 통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심실이 쫙 수축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온몸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일부러 이걸 아래로 펴가지고 이 그림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은 겁니다. 이 혈관의 위치가 위로 이렇게 뻗어 있지만 이걸 아래로 간다고 그냥 생각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제 혈관의 이름을 할 때는 좀 편하죠, 이게. 그래서 이 그림과 매치시켜서 이제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우심실도 피를 이렇게 보내서 폐로 가잖아. 그래서 폐로 가는 이 혈관을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우심실이 수축하면 혈액이 일로 가서 이렇게 폐로 갑니다. 폐로 가는 동맥이니까 이 혈관이 폐동맥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요. 얘는 온몸으로 가는 동맥이니까 대동맥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알 수 있겠죠? 자, 판막은 한쪽 방향으로 피가 가지만 거꾸로 역류하려고 하면 얘가 이렇게 툭 막혀가지고 갈 수 없게 만드는 게 판막의 기능이다 라고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심장의 구조, 심장 박동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동맥과 정맥은 미리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3번, 4번, 5번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가 설명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펴져 있었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주목할 때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우리 동맥을 통해서 전달되어 온 피가 온몸을 지나면서 피의 색깔이 바뀌죠. 빨간 피였다가 파란 피로 바뀌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여기 봐봐. 여기가 모세혈관, 여기 가운데거든. 모세혈관 주변에, 이게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 주변에 세포들 보이죠? 세포들한테 산소를 나눠주고 있는 산소를 막 나눠주는 거야. 자, 모세혈관만 산소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못해요. 우리 혈관이 세 종류가 있잖아.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모세혈관도 있거든요. 동맥과 정맥은 혈관이 되게 두꺼워요. 모세혈관보다는 두꺼워. 그 두꺼운 혈관벽을 통해서 산소가 나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수도 없겠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 자체는 물질 교환을 못해. 산소를 교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누구만? 모세혈관만 얇은 막을 통해서 산소를 주고 그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일단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고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것도 알겠어. 그지?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가지고 이 모든 세포들한테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알겠어. 그리고 이거 체크. 혈관벽이 몇 층이다? 딱 한 층입니다. 되게 얇아. 혈관벽이 딱 한 층으로만 돼 있어서 되게 얇아가지고 물질의 교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게 모세혈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럼 동맥은 물질 교환도 못하는데 왜 있는 거야? 동맥은 이 좌심실에서 강한 압력으로 뿜어준 그 피를 버텨줘야 돼. 엄청 강한 압력으로 빡 뿌려주는데 나 한 겹이야. 그러면서 뻥 터져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어 하는 거야. 봐봐, 딱 봐도 엄청 두껍죠? 변전소 같은 거. 변전소? 그런가? 그냥 압력을 견뎌주는 거니까 압력을 견뎌서 좀 낮추는 게 압력을 낮추는 거 아니야. 압력을 높이고 낮추는 거 아니야. 압력을 빡 뿌려주면 그 압력을 견뎌서 전달해주는 거지. 그럼 모세혈관이 터지지 않나? 아, 그렇잖아. 모세혈관은 그 압력이 전달되어 오면은 모든 부분으로 분산돼. 압력이 저절로 분산돼. 압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안 터지는 거지. 압력이 그대로 가잖아. 모세혈관은 오히려 압력이 분산돼서 온몸으로 퍼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혈관벽이 굉장히 두꺼워야 되고요. 두껍기만 하면 되지 않고 이게 신축성도 있어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해야 됩니다. 신축성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약간 신축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안 터지겠지? 잘 안 터져. 딱딱하면 또 터질 수 있어요. 딱딱하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성도 있어야 잘 터지지 않아요. 저기 탄력성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탄력성, 신축성, 탄력성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뭘 견딜 수 있다? 혈압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 동맥은 몸속 깊은 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딱 봤을 때 동맥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맥은 요 표면에 나와 있거든요. 체크해봐. 이게 정맥은 별로 안 중요해요. 정맥은 중요합니다. 정맥 중요해요. 피부 쪽에 있다는 말 안 써있네요. 피부 쪽, 동맥보다는 좀 바깥쪽에 나와 있게 되고요. 따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네요. 나와 있고요. 어쨌든 정맥이라는 녀석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곳이고요. 잘 봐. 온몸으로 이제 모세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쫙 피가 퍼집니다. 퍼졌다가 이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꾸역꾸역 피들이 다시 모여. 꾸역꾸역 모인 이 피가 압력이 있을까? 잠시만, 쌤이 여기서 이만한 호스로 여기서 물을 쫙 뿌려. 물이 막 흘러가지고서 끝에 물이 이렇게 쪼르륵 모였어.
걔가 힘이 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끝에 모인 저 물은 힘이 없겠죠. 근데 힘이 없는데 쟤를 자 저기서 모인 저 물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야 돼. 자, 막 이런 느낌이야. 심장에서 피를 밑으로 쫙 뿌렸어. 온몸으로. 그럼 발끝에 모인 혈액이 모세혈관을 지나서 발끝에 모인 저 혈액이 무슨 힘으로 다시 꾸역꾸역 다 심장까지 올라올 거냐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힘들겠죠? 다시 말해서 동맥은 굉장히 압력이 세니까 피가 쫙 빠르게 가는데 정맥은 압력이 별로 없으니까 되게 천천히 피가 흐를 거예요. 누구보다는. 동맥보다는 천천히 흐를 거야. 근데 어떤 힘으로 꾸역꾸역 올라오냐는 거죠. 어떤 힘으로 꾸역꾸역 올라오냐. 일단 기본적으로 혈압은 낮습니다. 혈압이 높을 수가 없죠. 동맥보다 낮고요. 얘는 큰 압력을 견딜 필요가 없죠. 큰 압력을 견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혈관벽이 얇습니다. 동맥보다는 훨씬 얇고요. 탄력성도 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급식 발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있거나 그런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하지정맥류가 이제 여기 정맥이 터지는 사람들, 종아리 쪽에 막 정맥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압력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따 얘기해줄게요. 그래서 정맥은 봐봐 이렇게 정맥피가 내려가면 정맥피가 꾸역꾸역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 정맥이 쫙 있어요. 그 정맥 근처에 뭐가 있냐면 근육이 있어요. 근육을 이렇게 눌러줘야 피를 이렇게 정맥을 눌러가지고 피를 이렇게 쭉 짜주는 거예요. 위로 한번 피를 짜주면 위로 피가 올라오잖아. 거꾸로 내려가면 안 되지. 여기 판막이 있어서 올라온 피는 못 내려가. 또 여기 올라온 피를 또 여기 근육이 쫙 짜주면 또 올라가겠죠. 그죠? 또 여기 올라간 피가 판막으로 또 못 내려오게 이렇게 쭉 짜줍니다. 짜주면서 점점 짜면서 피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피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걷기 운동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피가 순환이 잘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이걸 모르고 옛날에 영국의 근위병들 알아요? 가만히 서 있는 근위병들? 이 순환의 원리를 몰랐던 시절에 진짜 2시간, 3시간 서 있게 만들었대. 아무것도 꼼짝도 못하고. 그랬더니 근위병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야. 또 죽었대! 왜 죽었어? 가만히 서 있다 죽었대. 왜 죽었을까? 피가 안 들어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바뀐 거야? 1시간마다 어마어마한 다리를 올리면서 교대식하죠. 교대식. 그 근위병들 교대식 하는 거 막 그게 되게 멋있지 않아? 교대식이 왜 생겼냐? 살려고. 그러니까 사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우리는 되게 놀라운 볼거리가 되고 있죠? 왜 과도한 동작을 하냐고. 살겠다. 이제 피통해.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어. 죽을 것 같아. 근데 교대식 하면서 이제 드디어 다리를 팍 물면서 엄청 과도한 동작을 하면서 혈액을 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육을 움직여서. 자, 그래서 정맥에는 곳곳에 뭐가 있다. 이게 판막 보여요? 체크. 정맥 곳곳에는 판막이 존재해서 올라온 피가 거꾸로 내려가지 다시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어디로만 흐르게 한다? 심장 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게 정맥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맥은 동맥과는 다르게 판막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거꾸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 정리했고요. 이제 혈관의 비교 잠깐 보기. 혈관의 비교.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혈압은 누가 제일 높니? 물어봐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중에 혈압은 누가 제일 높니? 당연히 동맥이죠. 그 다음은 모세혈관이 높아요. 쫙! 이게 약간 강한 압력으로 쫙 가다가 모세혈관으로 쫙 퍼지는 느낌. 자, 점점 힘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약하게 모여서 올라오는 느낌. 혈압은 그래서 두 번째가 모세혈관입니다. 오케이? 정맥이 가장 혈압이 낮아요. 두 번째, 혈관의 총 단면적. 우리 몸속에 어떤 혈관이 제일 많냐 이 뜻이야.
당연히 모세혈관이 제일 많겠죠? 모세혈관이 1등이고요. 그 다음 동맥과 정맥 중에 정맥이 더 많습니다. 딱 정맥이 많죠? 정맥이 더 많고요. 동맥은 이 안쪽에 굵게 한두 가닥만 있습니다. 동맥이 터지면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몇 개 없어요. 동맥이 가장 단면적이 작다는. 단면적이라는 뜻은 양 몸속에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혈액이 흐르는 속도. 누가 제일 빠르냐? 당연히 동맥이 제일 빠르겠죠. 그리고 착각하는 게 정맥은 꾸역꾸역 올라오니까 제일 느릴 거라고 착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맥이 모세혈관보다는 빨라요. 그렇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정맥이 더 빠르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혈관은 정말 그냥 그물처럼 퍼져 있는 곳에 쫙 뭔가 물이 쫙 스며들듯이 우리 물 흘렀을 때 휴지 같은 거 또는 걸레 같은 거 이렇게 얹으면 물이 쫙 스며들잖아. 그런 느낌으로 피가 쫙 몸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되게 천천히. 그러면서 물질 교환해가면서 가는 거, 쫙 가는 거. 굉장히 느리다는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대신에 그렇게 꾸역꾸역 모인 게 근육의 도움으로 쭉쭉쭉 올라온 그 혈액, 즉 정맥에 흐르는 혈액의 흐름이 더 모세혈관보다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맥이 제일 빠른 거 알겠고, 그 다음 정맥이 그 다음 빠르고, 모세혈관이 가장 느리다는 거, 요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혈관벽의 두께, 이거 쉽죠? 누가 제일 두껍냐? 동맥 제일 두꺼워요. 그 다음 정맥이 그 다음 두껍고, 가장 얇은 게 모세혈관이죠. 한 겹으로만 되어 있어서 물질 교환까지 가능한 게 모세혈관입니다. 오케이. 23쪽에 문제 좀 풀고 갈게요. 문제 풀어보자. 23쪽 문제 풀고 갈게요.